네, 7명 공직 후보자의 청문회가 다 끝난 지금 야권에선 두 사람을 걸고 있는데 다 덫에 걸렸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한 후보자는 위증의 덫에 걸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또 하나는 난청의 덫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4호 정식 청문회가 진행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일단 야권의 반응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청문 동의서가 다 채택이 다 된 겁니까? 어떤가요? 네. 애초에 오늘 여야가 만나서 청문 보고서 채택건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했었는데요. 결국 여당에서는 김명수, 정성근 두 후보 다 부적격이다. 이런 상태로는 청문 보고서 채택할 수 없다고 얘기했고요. 여당 의원들은 아니다. 이런저런 의견들이 있으니까 그 내용들을 다 담아서 청문 보고서를 만들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 야당 쪽에서 청문 보고서 채택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회의 자체가 결렬됐고요. 오늘 청문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습니다. 자, 어제요. 박영선 원내대표가 청와대에 가서 오찬하지 않고 오전에 이제 대통령을 만났는데 그때 장관 후보자를 과연 채택할 건지 임명할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그 일부를 공개한 거네요. 그렇죠. 10시 반 상황이었죠. 10시 반부터 오찬 회동을 했는데요. 그 정성근 후보의 경우에는 오후 상황에서 굉장히 급 반전이 일어났죠. 근데 그 전에 이미 김명수, 정성근 후보자 임명 제고를 해줄 것을 요청을 했고요. 박 대통령도 거기에 대해서 알았다, 참고하겠다 이렇게 답변하면서 뭔가 기류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박영선 대표 측에서는 정성근 후보 더 큰 문제점이 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대통령에게 직접 정성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어제 저 6시에서 7시 사이에 저희가 뉴스탑10 보내드리는 사이의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밤 10시까지 이어진 국회 정성근 후보자 청문회 위증 논란 시작됐습니다. 과연 어떤 모습이었는지 영상으로 저희가 먼저 소개해드리고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임모 씨 명의로 소주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설정한 사유가 무엇이고 제가 돈을 빌려서 쓴 기억이 있습니다. 본인의 채권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하겠다고 요청을 해서 그렇게 해드린 것이고요. 근데 이제 등기부 등본상에는 가등기만 된 걸로 돼 있던데. 아닙니다. 제가 저 주민등록 다 하고 거주했어요. 근데 왜 거기 가등기로만 돼 있을까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기자 아파트라고 기자들한테 그걸 분양을 했었다고요. 그래서 가등기를 한 거예요. 가등기 해놨다가 그게 풀려가지고 그 이듬해인가 내 이름을 다시 바꿨어요. 이게 너무 오래된 일에서 기록이 없고요. 기억으로 의존하다 보니까 제가 결과적으로는 거짓말을 해버렸습니다. 기억 못할 게 따로 있지. 여기서 그런 식으로 거짓말해 통할 것 같아요, 그래? 인사청문회를 계속 이렇게 위증하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진행을 합니까? 이런 기만이 어디가 있어요? 네, 새정치민주연합의 유인태 의원이 호통에 호통을 쳤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길래 저런지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CG를 준비했는데 이걸 보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강남구 일원동의 무성 아파트죠. 기자들에게 분양해준 아파트였는데요. 당시 3,800만 원의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고 합니다. 1987년 상황이고요. 그때 정성근 의원의 주장은, 정성근 후보자의 주장은 본인이 일원동 아파트 분양권을 받았고 그래서 그걸 실제로 가등기를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3년간 살았다. 이런 주장을 한 거죠. 자, 그러면요. 정성근 후보자가 쭉 살았고 임 씨에게 실제 90년, 3년 지나 팔았다. 중간에 얘기했죠. 잠깐 가등기 했을 뿐이다라는 게 정성근 후보자의 설명이거든요. 가등기한 이유는 본인이 8천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그 채무에 대해서 변제한다는 뜻에서 임 씨가 자기 재산권 행사를 요구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방금 전에 보셨는데요. 중간에 어떤 여성의 음성이 들렸잖아요. 그게 임 씨의 성을 가진 이분인데 이분의 설명을 통해 남자입니다. 남자 임 씨죠. 이 임 씨 성을 가진 분들의 설명을 통해 뭔가 좀 바로 잡혔는데 그 상황, 실제 벌어진 일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렇죠. 그게 이제 실제로는 아까 유인태 의원이 이제 본인의 의원실에 스태프들을 이용해서 임 씨와 통화한 내용을 공개한 겁니다. 그때 이제 정성근 후보자 얼굴이 새빨개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뭔가 거짓말을 했다는 정황이 정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실제로는 임 씨가 가등기를 해서 4개월, 그러니까 정 씨에게 가등기를 한 뒤 4개월 이후부터 쭉 살아서 10년까지 계속해서 거주했다. 이게 임 씨가 밝힌 사실입니다.
실제 뭐 등기는 언제 됐건 간에 실제 거래는 4개월 만에 이루어졌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성근 후보자는 3년 동안은 전매할 수 없다. 왜냐하면 샀다가 금방 팔아서 차익을 보니까 규정상 3년 이상 살 사람만 사시라 집을. 그런 당시의 규정을 어기고 샀다가 4개월 만에 팔았던 거죠. 그렇죠. 실제로 세 가지 법을 위반하게 됐는데요. 네네. 3,800만 원짜리 아파트에 대해서 1억 원에 등기를 했기 때문에 네. 시세 차익, 분양권 전매권 제한 위반하면서 시세 차익을 먹은 거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그 두 가지 소득, 그리고 주민법을 위반,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는 세 가지 현행법 위반 이런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걸 거짓말을 했다가 결국 들통나는 이런 아주 망신스러운 상황이 어제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제 집값이 빠르게 오를 시절이었잖아요. 3,800만 원 주고 산 아파트를 넉 달 만에 8천만 원에 되판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4,200만 원인가요? 차익을 얻었는데 세금도 안 냈고 가등기해서는 안 된다. 남들한테 3년 이내에 살지 않고 넘겨서는 안 된다는 그런 법을 어겼는데 뭐 그것도 잘못입니다만 초반엔 아니다. 다 틀렸다. 내 말이 맞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실제로 살았다. 이런 네. 부분이 가장 큰 문제점이 되고 있는데요. 네. 자, 상식적으로 3년을 산 집을 기억 못한다. 네.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느냐. 네. 그렇기 때문에 정성근 후보자는 애초에 이 청문회 임할 때부터 거짓말을 하겠다는 작정을 하고 들어왔다. 이런 지적들이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 빗발치듯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통 이제 대부분의 문제가 정치적으로 많이 비화할 때 그 본질적인 사안보다도 그 사안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 이것이 이제 공직 후보자의 적격성과 관련해서 더 일이 커지게 되는 상황인데 아주 클래식 케이스랄까 아주 그런 상황이 딱 떨어지는 상황 된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청문회 때요. 사실과 다른 증언을 했다가 물러나게 된 경우가 전에도 좀 종종 있었는데 대체로 기억하는 게 김태호 총리 후보자였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 2007년, 이거 2010년이죠. 10년이죠. 네. 10년에 이제 인사청문회 때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가 이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을 모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알게 된 게 2007년 이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박영선 당시 이제 민주당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2006년 가을 10월에 골프를 친 사실이 있지 않냐라고 따져 물으니까 그게 확인되자마자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가 다시 말을 바꿨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니 2007년 이후에 한 게 아니라 2006년 가을에 알게 된 게 맞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그 이후에 경남신문에서 사진이 하나 실렸는데 2006년 10월에 알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알고 보니 2006년 2월에 찍은 사진입니다. 출판 기념회 때 박연차 전 회장과 찍은 사진이 신문에 버젓이 실려 있었던 겁니다. 자, 이 사진을 보면요. 왼쪽부터 네 번째 아주 키 큰 분이 그렇죠. 김태호 당시 총리 후보자였고요. 네네. 그 왼쪽에 있는 분이 박연차, 잠깐만요. 제가 화면이. 그렇죠. 박연차 전 예. 태광실업 맞습니다. 회장이죠. 그러니까 둘이 나란히 찍은 사진이 신문에 실린 게 그때 공개가 되면서 말을 또 바꾼 거죠. 맞다. 사실은 2006년 초에 알았다. 그러니까 말을 계속 들통이 날 때마다 시기가 앞당겨지고 말을 바꾼 셈이 된 거죠. 자, 2009년에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 목숨을 스스로 끊으면 있었던 그 사고가 났을 때는 박연차 게이트라고 불렀잖아요. 그렇죠. 이 박연차 씨의 돈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낭만했는데 이분과 안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때였기 때문에 모릅니다 했다가 증거가 하나 둘씩 나오면서 많이 물러섰거든요. 네. 자, 국무총리 후보자 40대 총리의 탄생을 예고했던 당시 상황, 결국 청문회를 마친 후 스스로 물러나는 지명 처리되는 상황이 있었던 거죠. 저 사건 말고도 하나가 더 있었는데 2009년에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도 거짓말을 했다가 낙마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아, 그 결혼식 장소 그런 거죠? 그 스폰서와 해외여행을 같이 간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었다. 이렇게 그리고 만났긴 했지만 우연히 같은 비행기를 탔다 이렇게 청문회장에서 얘기했는데 청문위원들이 같은 카드로 이 비행기표 넉 장을 끄는 부부 동반 넉 장을 끄는 신용카드 전표를 보여주면서 거짓말이 들통이 났고 이명박 대통령 임명했던 이명박 대통령이 어떻게 청문회장에서 거짓말을 했느냐 불같이 화를 내서 결국 물러나고만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자, 위증의 덫이라는 게 결국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 이번 주말을 좀 넘긴 다음에 다음 주 초쯤 결심하게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분 말고도 교육부총리 후보자는 그동안 열흘 넘게 논란이 굉장히 많았었죠.
난청의 덫이라고 불리는 그 함정에 빠진 김명수 후보자의 모습을 영상으로 한번 확인하시고 그다음 얘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저에게 약 한 30초만 조금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안 들립니까? 제 말씀이? 들리긴 하는데 자꾸 울려서. 그렇습니까? 예. 자, 이렇게 말씀하면 들립니까? 아니면, 자, 이렇게 뛰면 들립니까? 어느 게 좋습니까? 네. 청문회라는 것을 저는 사실은 낭만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백주 대낮에 벌거벗겨져 가지고 내동댕이 처질이라고는 저는 꿈에도 생각을 안 했어요. 네. 저 정도 되면 지금 사실 뭐 자진 사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늘쯤 나오지 않을까요? 네, 오늘쯤이면 자진 사퇴를 할 것으로 예상은 됐었는데 아직까지 자진 사퇴한다는 소식은 들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단 청와대 내부에서도 또 여당 내에서도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좀 어렵겠다는 반응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김명수 후보자도 거기에 대한 아마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아직까지 최종 판단은 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조금 전에 청문회가 이런 곳일 줄 몰랐다고 하는 말, 저는 그게 좀 그거를 몰랐을까요, 진짜로? 청문회가 저런 곳인지. 저는 어느 정도 일단의 진실은 담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방금 천상철 차장이 얘기한 것처럼 기류 굉장히 중요하게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고요. 14일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분수령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4일이라는 게 바로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이 되겠는데요. 그때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결심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지 않으면 자진 사퇴 형식으로 김명수 후보자 낙마하는 쪽 그런 시나리오가 아주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여권 핵심부에서는 이제 새로 교육부 총리 후보자, 교육장관 후보자를 물색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압박일 수도 있고 그런데요. 결론은 14일, 그 D-Day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